저는 창업 해라. 네, 엄청 많이 하세요. 피규어 재테크. 마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합정동에서 피규어샵 하기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경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에서 피규어샵을 운영하고 있는 창업 3년차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애니랑 이제 영화를 좀 즐겨보다 보니까 피규어로 간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이제 모으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이거는 못 보던 건데 그런 거에서 약간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 어떨까 해서 자동차 피규어를 시작했는데 다른 분께서 이제 피규어 커스텀도 좀 부탁을 하셔서 그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차라리 저희 쪽에서 구매를 하시면서 제품까지 튜닝하시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피규어샵까지 이제 운영을 하게 됐고요. 국내에서는 어떤 것들이 요즘 인기가 있는지, 어떤 것들을 많이 선호하시는지 이런 거 선호도 조사도 좀 많이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일본에서 물건을 사입해 오고 하면서 거의 한 6개월, 7개월 정도는 좀 그렇게 시장 조사를 했던 것 같고요. 부동산 계약까지 한 2달 반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퇴직 전부터 준비를 했었고, 퇴직하면서부터 이제 퇴직금이나 이런 거 받았던 걸 뭐 준비를 해가지고 저는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피규어 샵이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피규어들이 다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장 같은 거 조립하는 거나 뭐 페인트 칠하는 거, 조명 설치 이런 거는 제가 다 셀프를 하고 한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피규어 사입인데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나눠서 이제 계속 피규어를 이제 찾아서 사입하고 한 금액이 한 2,500만 원 정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크게 생각 안 하고 월세 한 300에 35만 원짜리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역 근처에 있는 조그만 상가 안에 1층으로 얻었었어요. 근데 1층이라고 해서 엄청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보통 상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 내부의 상가들은 생각보다 월세나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홍보 같은 걸로 더 잘 되실 수 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크게 생각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조금 키워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대 옮기고 나서는 추가로 이제 비용은 더 많이 들긴 했는데 크기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임대료가 한 2,000 정도 들었고요. 월세가 한 150 정도로 잡았던 것 같아요. 물건 같은 경우는 이게 한 20평 정도 되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가게 뭐 4평짜리, 5평짜리 있던 가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건 이제 재고로만 있는 것도 한 2천만 원 정도 있는 것 같긴 해요. 피규어는 어쨌든 의식주의 다음이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음식점들 이런 데보다는 이제 매출 기복이 조금 큰 편인 것 같아요. 일에 거의 한 20-3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순수익은 이제 피규어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저렴한 거는 그만큼 이제 마진율이 적고요. 이제 큰 것들은 뭐 한 30-40% 정도 마진율이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건이 모든 샵에 똑같은 가격으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샵에서 1,000원이라도 더 싼 데서 제가 구매를 하면 제가 1,000원 더 남는 거가 되는 거고, 이제 2,000원 더 싼 데서 구매를 한다면 그렇게 그만큼 또 더 남는 거고. 한국에 없어도 인터넷에는 대충 가격들이 다 뜨기 마련, 너무 인터넷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에 맞게끔 이제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그거보다 제가 더 받으면 솔직히 안 되니까. 유통 판매만 한다고 하면요, 저희 가게에서 한 달에 한 500에서 80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사실 많이 나오는 평수는 아닌데, 근데 저희가 이제 제작을 따로 해드리다 보니까 제작으로 나오는 비용까지 합계 되면 한 2,500에서 3,000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순이익 비중으로 또 따지면 일반 판매는 저희가 마진이 크게 안 들어가고 보통 한 10%에서 15% 내외 되고 있는데, 그 제작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보통 공임이 많다 보니까 한 80% 정도 본다고 보면 돼요.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요. 키덜트 말 그대로 어린 아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10대부터 40, 50대까지 이제 유입률이 좀 많은 걸 가장 봤는데, 그게 이제 홍대더라고요. 위치가 이제 직장인들도 오기가 쉽고 학생들도 오기가 쉬운 곳이 홍대이기 때문에. 홍대 이제 유동인구 대비해서 안쪽 이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도 뭐 들어가면 좋은데 사실상 이제 그 작업
자체가 안 돼요. 조금 더 외곽으로 빠지게 됐고요. 외곽으로 빠져서 조금 더 좋은 점이 이제 임대료 같은 게 조금 낮다 보니까 저희도 좀 이점이 생겼던 것 같고. 저는 거의 일본이랑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제가 거의 일본에는 직접 출장을 가서 많이 이제 사입을 해오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인 샵이다 보니까 이제 못 가는 경우에는 일본의 협력업체를 통해서 이제 택배로 발송을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피규어는 너무 취향들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저희 샵에 수만 가지를 가져다 놔도 그거에서 다른 거를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 그런 거를 주문을 받으면 제가 일본에 직접 가서 찾아서 이제 가져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따로 수입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수입 절차나 이런 것들이 복잡해서 이미 수입했던 도매처 같은 데서 저희가 물건을 많이 받고 있고요. 따로 물건을 구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구해서 이제 해외에서 받고 있어요. 저희 샵에는 거의 10대, 2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해주시는데 실구매층은 거의 한 3, 40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6대4 남자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20대 후반에서 40대 초 정도가 제일 많이 오시고요. 주 고객층도 30대에서 많이들 구매를 하세요. 이게 피규어 자체가 금액대가 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개인적인 취미 같은 걸로도 활용을 많이 하시니까 남자가 거의 90% 정도 되고요. 여성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피규어는 아무래도 현재 상영 중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가 뭐가 개봉이 되면 그거에 따른 피규어를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편이시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아무래도 뭐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마블, 디즈니는 이제 꾸준하게 이제 인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규어는 트렌드가 좀 빨리 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렌드를 읽고 지금은 이제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지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해야. 그때 좀 다르긴 한데 요새는 마블 쪽이 제일 많고요. 원피스나 드래곤볼 쪽은 옛날부터 인기 많았던 제품들이라서 아직까지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오프라인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시기 때문에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저희 가게만의 좀 특별한 레트로 게임기를 무료로 설치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냥 구경만 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제 즐길 수 있게끔 따로 마케팅은 하고 있지 않아요. 한번 보시고 또 오셨던 손님들이 또 홍보도 또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따로 저희가 하지 않더라도 입소문 타서 또 오시는 것 같아요. 베어브릭 하나 제가 베어브릭 피규어인데 1000% 피규어인데 그게 이제 희소성이 있는 것들은 이제 금액대가 몇백만 원씩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게 한 300만 원대 되는 거는 하나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가격이 모든 피규어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오르는 건 아닌데 이제 꾸준히 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일반 판매에서 금액 좀 높게 했던 건 한 200만 원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1대1짜리 아이언맨 형상이 있거든요. 요즘 들어서 조금 더 자기의 취미에 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좀 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전망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년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사실 피규어 샵에 대해서 많이 이제 시장도 커간다고는 해요. 막상 이제 주변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볼 때는 닫는 피규어 샵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도매도 그렇고 소매도 그렇고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가격 경쟁이 무너지다 보니까 많이들 일반 유통 판매로는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뭐 버틴다고 하면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신상품들이 가장 재고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모든 샵에서도 신상품들을 많이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재고 관리를 위해서 좀 다른 샵에 없는 희소성 있는 것들을 좀 제가 셀렉을 해서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하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편이에요. 이게 이제 유통기한이 없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래되면 오래돼서 금액이 올라가는 장점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좀 특색 있는 피규어나 특색 있는 뭐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은 정말 잘 될 것 같긴 한데 엄청 많이 하세요.
피규어 재테크. 핫토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약을 하고 이제 예약이 종료가 되면은 그 뒤부터 이제 금액이 조금 오르기 시작해서 이제 구하기 힘들어지기는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창업 해라. 네. 근데 창업을 하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피규어를 좋아한다고만 해서 시작하시면 정말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정보가 이제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시면은 그건 진짜 많이 이제 힘드실 것 같고, 시장 조사는 정말 오랫동안 많이 하셔야지 시행착오 없이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제가 영상을 많이 보긴 했는데 이거 들어가도 되나요? 상관없나요? 해라라고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막상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해보니까 특색 없는 일반 유통으로만은 사실 한계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자본으로 시작한다고 하면은 사실상은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들이 더 많아요. 피규어보다는 다른 걸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꼭 제 방을 다 피규어로 가득 채울 거예요. 그래요? 저는 막 그렇게 피규어에 관심이 있진 않은데. 이렇게 피규어는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창업 아이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또 다른 궁금하신 업종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안녕!